안녕하세요. 권유광 TV의 권유광입니다. 오늘은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. 화창한 일요일입니다. 여러분이나 온 국민들이 이태원 156명에 되는 대형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침울하고 참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하는 이때에 경북 그 봉화에서 그 채광하던 광부가 그 채광 굴 속에 채광 속에서 그 무너져 가지고 꽉 그러니까 그 채광 그 뚫고 들어가잖아요. 무너져 가지고 아주 고립이 됐었는데 9일 만에 생환에서 돌아왔다다. 살았다. 그래서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. 이태원의 슬픈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만회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인원이 적고 많고가 문제 아니잖아요. 그 지하 수천 미터 되는 속에서 갇혔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9일 만에 생환했다. 진짜 축하합니다. 축하. 정말 극적으로 생환했어요. 그래서 대통령도 아주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다가 생환했다는 이야기 듣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광부들이 갇혀가지고 그걸 구조를 하려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예요 보링에서 뚫기도 하고 또 이제 무너진 데를 다 그 드러내잖아요 이렇게. 그런데 두 사람이 거기 갇혀가지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물도 없고 그냥 물 똑똑똑 떨어지는 거 그저 하루 종일 있어야 물 한 컵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거를 가지고 믹사 커피 있잖아요. 요즘엔 뭐 이러는 장소면 나와 댕기기 어려우니까 그 커피 박스를 들어 갖다 놓잖아요. 그 커피를 물 조금에다 그걸 타서 죽같이 타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추우니까 거기 그 탄과 그 안에 있는 비닐을 치고 그리고 비닐을 치고 불도 좀 피고 그 안에 그 뭐 나무 조각 이런 거 갖다가 뭐 태웠겠지요. 그러면서 살았다. 나와서 그 사람들은 3일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날짜 가는 것도 모르잖아요. 그 속에서요. 근데 사실상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있을 적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된다 한다는 그런 큰 의지가 없으면 참 살기 힘듭니다. 9일씩이나 있는데 우선 자기가 마음이 용기가 없어요.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용기를 내고 잘라고 쓰고 밖에서 이제 자꾸 이제 무너진 걸 치우는 소리를 듣고 좀 땅땅 소리 나고 그러니까 우리 구조라 지금 들어오는 명이구나. 우리 저기 살아야지.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너진 거를 치웠다는 거예요. 치우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서 살 수 있었겠죠.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는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미역국과 콜라를 먹고 싶다. 미역국, 그냥 콜라 속이 좀 시원한 그런 감 때문에 콜라 생각하고 국물 그냥 좀 부드러운 그런 아주 미역국 같은 게 이렇게 생각을 난 것 같습니다. 미역국과 콜라가 먹고 싶다. 그랬군요. 참 이게 대단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. 이태원 사고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침울하고 참 어려웠었는데
이 어려운 이 가운데서 그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갇혀 있는 두 광부가 살아났다. 참 대단히 참 환영하고 그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축하를 보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. 경북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두 광부는 괭이로 암석을 파내 구조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. 그 아래 그냥 가만히만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 무너진 데를 자꾸 이렇게 파냈어요. 안쪽으로 파내겠죠. 이제 바깥쪽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5일 작업반장 박 씨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고립됐을 동안 보조 작업자 박 씨와 갱도 내 폐쇄 지점을 갱이로 약 10m 가량을 파냈다. 10m 가량을 팔아갔다는 거예요. 그 생존한 두 사람, 하나는 박 씨가 62세고 또 그 밑에 저 보조하는 작업자는 56세예요. 두 분 다 박 씨네. 막힌 지점을 파 내려가며 전력을 아끼기 위해 서로 번갈아가며 헤드랜턴을 켰다. 그 헤드라이트의 머리에 있는 그 랜턴 있잖아요. 저기 불 켜는 프라시, 그 랜턴. 이제 그 전력, 그 배터리를 좀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하나만 켰겠다는 얘기죠. 이들이 파내려간 폐쇄 구역 반대편에선 구조 당국이 쇼벨, 굴삭기 등으로 진입로를 확보 중이었다. 구출 당일인 4일 오후 3시쯤 낙석 제거 중 소규모 막장 붕괴가 발생했던 곳이다. 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에서는 폐쇄 지점이 약 24m가량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. 구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께 폐쇄 지점이 완전히 뚫렸다. 갱도 내 개통을 확인하자마자 두 광부의 동료 광부가 달려가 비닐과 마른 나무로 천막을 친 이들을 발견했다. 그러니까 추우니까 비닐 친 거 그 안에서요. 갱도 안에서. 광부들은 갱도 내에서 서로 끼안고 울었다고 가족은 전했다. 두 사람이 이제 살았다. 이제 자유다. 그래요.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 이 사람들은 1000명이에요, 1000명. 또 다른 동료 광부는 취재진의 막장 안에서도 살려고 끊임없이 움직였다고 한다며 바깥으로 빠져나오려고 갱도 안에서 가전 연장으로 시도를 하고 나름대로 보수를 하면서 버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. 이들은 오후 11시 3분 구조당국의 부축을 받으며 두 발로 지상에 걸어 나왔다. 사고 발생 221시간 만이다. 약 9일 정도 돼요. 갱도 안에서 시간감이 없었던 탓에 작업반장 박 씨는 아내에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며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라고 말했다고 한다. 시간관념이 없었어요. 구급차에 오르며 보조작업자 박 씨는 구급 대원들에게 미역국과 콜라가 먹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안동병원으로 이송된 이들은 응급실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받은 뒤 일반실에 입원했다. 갑자기 들어오는 불빛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두 눈은 붕대로 감았다. 오랫동안 햇빛을 모두 껌껌한 데 있으면요, 베랭가를 환한데 눈에 빛을 비치면 눈 시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붕대로 눈을 가르는 얘기죠. 당분간 그렇게 하는 거지. 지금 현재 구조돼 가지고 119 구급대에 의해서 지금 그 앰뷸런스에다 지금 현재 태우는 쉬는 그 모습입니다.
119 구급대가 참 큰 수고를 항상 하는구먼요. 지금 이태원의 그 사고에서도 119 구급대 그 소방관청에서 그분들의 노력이 대단했더라고요. 그리고 대통령도 경찰서에서 그 보고원상을 못 듣고 소방청에서 연락을 온 걸 봐주고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보다 먼저 이 상황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? 이태원 사건 때. 그러니까 즉발도 대통령이 인명을 구하라, 인명을 구하라 이렇게. 그냥 참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 뽑았어요. 잘 선출됐어요. 그 제가 그 전에 현대에 있을 적에 그러니까 몇 년도냐 70 73년도인가 72년도인가 그쪽에 제가 현대 쪽에 강원도 그 탄광 지역 그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제가 나가 18개월 동안 그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. 강원도에. 그쪽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. 그 탄광 지역의 도로가 아주 열악하잖아요. 옛날에 그냥 뭐 이렇게 웅덩이 파지고 비포장 도로에다가 웅덩이 파져지고 도로도 좁고 이렇게 물 내려오는 개천엔 다리도 없이 개천으로 물 나오는 대로 이렇게 건너가고 막 이랬잖아요. 그쪽에 이제 그 동원탄자라고 동원탄자가 이제 주로 이제 다 있는데 거기가 사북입니다. 사북. 그래서 정선부터 사북읍사무소 있는 데까지 도로 확장하는 공사에 내가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. 근데 거기 동원탄자는 뭐 산줄기마다 이제 그 동원탄자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탄광을 이제 채굴하는 그런 데인데요. 그쪽에 도로 확장할 적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리도 놓고 도로도 넓혀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. 차니까 넓게 차가 다니기 좋게끔 그 박 대통령 특명으로 탄광 지역 그 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거기 지금 18개월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집을 얻어가지고 현장에 그 집을 얻어갖고 이제 거기 있었잖아요. 근데 그 동네 마을에 보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은 탄광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갔다든가 두 분이 그냥 거의 보면 뭐 이틀에 한 번씩은 이렇게 사고 나는 것 같은데 거의 이렇게 보면 상가가 저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상가 있고 또 상가 나고 상가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뭐 탄광 지역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시설이 열악하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탄광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동원 탄자. 그 탄자 그쪽에 이제 제가 그 탄광 지역에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캄캄한데 이게 굴을 뚫어나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동발이라고 그 나무 그 생나무 기둥으로다가 이렇게 뻗쳐가지고 그래도 그 동발을 이렇게 세우면서 들어가더라고 이게 위에 이제 무너지는 걸 아마 좀 방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뭐 이게 동발 세우긴 세우지만은 그 뭐 거기 위에를 뭐 지금 터널 같이 다 완전히 이렇게 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낙석 떨어지죠. 뭐 어디든 또 물도 떨어지고 저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굴로 이렇게 저기 저이 채광하는 데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어떤가 알고 들어가 봤더니 그냥 캄캄하고 아우 저는 그냥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한번 봤는데 이 탄광에서 이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오면 여러분들 그 탄광 들어가게 되면 뭐 지하 뭐 1300m 뭐 1600m 이렇게 때도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들어 탄광 파고 들어가다가 그다음에 지하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지하에 그 윈치 같이 윈치 엘리베이터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탄광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사람도 타고 내려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
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못 있겠더라고요. 예. 우선 위험한 거 그런 거보다도 컴컴하고 또 뭐 자꾸 뚝뚝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해서 못 들어가더라고요. 이 탄광에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.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탄광에 이제 그 터널 뚫어 가지고 들어가면서 할 적에 만약에 그게 그 위에가 그 지반이 약해가지고 털썩 무너지면 그게 맥히는 겁니다. 그럼 그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. 이게. 예, 그때 당시에는 그 탄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들어가서 나오니까 이게 한번 맥히면 뭐 그 사람들 사상자가 많이 나오죠. 이게 탄광에 이러는 분들 정말 탄광에 이러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 그 어려운 악조건에서 이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 알아줘야 됩니다.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광을 이렇게 채석해가지고 산업이 발전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이 탄광은 이 아연 탄광이라고 합니다. 아연. 여러분 아연 있죠. 알미늄하고 다릅니다. 알미늄, 스텐 그런 거 달라요. 철 그런 거 다르고 아연이 되겠습니다. 아연. 아연이 아연 제품으로 만드는 건 특수원 제품이고 아연 같은 거는 지금 현재 그좀 저기 이 제품이 이제 고급 재질로 들어가는 걸로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탄광이죠. 아연 탄광인데 그래도 다행히 내가 볼 땐 두 사람만 거기에 그 매몰된 거 보니까요.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작업이 안 한 것 같아요. 요즘에도 탄광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박 씨라는 분하고 또 그 보조하는 사람 박 씨하고 두 분이 극적으로 생활했다. 걸어 나왔다. 여러분들 9일 동안 캄캄한 곳에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그 탄광에 떨어지는 거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 그 하루 종일 받아봐야 컵을 하나 받는다는 거예요. 그거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서 먹었다. 대단한 그 인내력 아닙니까? 그 참을성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도 살 수 있다, 살아갔다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체해 나온 거 대단한 분입니다. 이분들 한번 건강하게 이제 회복돼서 나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.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가서 유튜브 권중광 TV에서 유튜브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제가 그 강원도 정선부터 사북까지 그 도로 확장할 적에 여러분들 사북 그 빠친코 있는데 거기가 그 사북입니다. 거기가 사북이고 그 근방에 전부 다 동원탄자가 있었습니다. 이게 그 사북에 그 위에 그 동해안까지 가는 그 이제 강원도 그 철로 기차가 다니는 데가 고환역이라고 역이 있습니다. 고환역. 고환역에서 내리면 좀 걸어 내려오게 되면 그 언덕 위에 거기가 사북읍사무소가 있었고,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북에 그 시장이 있었죠. 지금은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빠칭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빠칭코 시설했잖아요.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빠칭코에 거기 갔다가 아주 거지가 돼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,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는 그런 욕심만 있으면 거지가 됩니다.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해야죠.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해야죠. 저 탄광에서 일하는 다 이번에
그 두 박 씨가 그 생활에 나왔지만 그분들 그 탄광에서 그 목숨을 걸어서 일을 해가지고 하는 그 받는 봉급이 그 아주 열악하잖아요. 그렇게 가지고도 착실히 생활해 나가잖아요. 뭐 헛된 데 쓰지 않고. 그래서 저는 그 탄광에서 이러다가 이렇게 갇혔다가 매몰돼서 갇혔다가 생활에 나온 이분들 옛날 제가 그 강원도 그 사북계곡이 동원탄저에서 그때 있었던 일을 내가 보면서 내가 옛날 회상 오면서 아 이분 참 대단한 분들이다. 이 가족들과 이분들에게 정말 축하를 해야 되구나. 오죽하면 대통령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얘기했겠어요.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참 인간 존엄,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랑,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달리 큰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엿새째, 어저께는 닷새째 조문 갔는데 오늘 또 빠지지 않고 오늘 또 여섯째 또 조문을 또 갔다는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. 예, 얼마나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았습니까?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자꾸 물고 뜯고 뭐는 야당이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?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야당 민주당이 이 나라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한 건 뭐 있습니까? 뭐 지난번에 문통정부 때 태양광 그 한다고 원전 저기 저 탈원전해서 원전 다 죽이고 태양광 한다리고 뭐 풍력 한다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. 태양광에서 그 성공했습니까? 그거 다 중국이 좀 다 그 중국이 빼갔다는 거 다음에 저 중국이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. 조사를 해 지금 조사 중 검찰이 조사 중이니까 조사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사실상 문통정부에서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코로나 제대로 대처했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간 쓴 돈이 얼마냐 제대로 밝혀지지도 못하고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냥 입 쳐닫고 가만히 있든지 그냥 자꾸 헐뜯고 뭐고 말이지. 이번에 저 이태원 사건도 말이야 대통령 뭐 책임론도 얘기하고 말이지 뭐 지방자치부 장관 뭐 책임론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요.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야당의 공격을 만들기 위한 공격입니다. 공격을 위한 공격, 흔들기 위한 흔들기, 내로남불 그겁니다. 제가 볼 땐 그거는요 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제 판단에는 기초적인 그 지역 관리자, 구청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이 그 구의 그 관리자입니다. 치안관리자는 서장, 행정관리자는 구청장. 근데 주체가 없는 단체에서 그렇게 모여든다고 하는 건 예측이 되고 전년도에 비교했을 적에 비교해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대비를 했어야죠. 우회도로도 만들고 거기에 질서 요원도 있고 안내원도 가야 되고 못 오고 음료수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임시 화장실도 만들고 이걸 누가 하느냐 지방자치 시대에는요 그건 지역 그 사령관이 하는 겁니다. 그 지역 사령관은 구청장과 경찰서장이에요. 그 소방서장은 사실상 그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건 보조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사고 날 때 이 일들은 다 소방서 그 본부에 있는 119 구급대들이 그 일을 하지만 말이에요. 예. 경찰이 나서서 질서 유도를 우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가 유도를 합니까? 말을 듣지도 않아요. 경찰이 않으면. 경찰이면은 공권력이니까 그래도 좀 따라주는 척 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경찰서장이 이임재 그 경찰서장이 너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했다고 판단됩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더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가 나와야 되겠지만 경찰서장이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은 아주 나태했어요.
그게 무능한 건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 사고가 나도 너네들이 잘못한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여하튼 경찰서장의 행적은 아주 묘한 구석이 많습니다.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. 하여튼 오늘 방송은 경북 봉화에서 그 탄광이 매몰돼서 아연 탄광이 매몰돼서 두 분이 매몰됐었는데 9일 만에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생還했다. 그 구조할 때 애썼던 그분들이나 또는 119 구급대원들이 참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. 참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. 살아 돌아오신 두 분에게도 감사하고 축하를 보냅니다. 앞으로 건강히 더 많은 일을 하시면서 오래오래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차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